논란이 되고 있는 팔초콜 예. 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설명 좀 해줘봐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지금 파워콜에도 말이 많은데 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쿼터 4분 정도? 3분 53초 남기고 있었던 KT가 69대 68로 이기고 있고 네. 네. 허운 선수가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넘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TV 화면 게시기에서는 이제 15초가 네. 됐고 거기에서 지금 허운 선수의 뒷발이 네. 그 오른발이죠. 오른발이 그 하프 라인을 못 넘어오는 그런 장면이 잡힙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취재해서 예전에 기사를 여러 번 쓴 적이 있었어요. 이게 피바와 NBA의 차이인데 NBA는 24.9부터 아니 잠깐만. 아니다. 23.9. 그러니까 피바는 24.9부터 시작을 하고 NBA는 24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1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0.9초 차이가 있어서 예전에는 피바는 이게 하프 코트를 이제 넘어올 때 못 넘어 16인데도 못 넘어오면은 바로 바이올레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22, 23 시즌부터 피바가 좀 바뀝니다. 똑같이 24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15초 되기 전까지만 넘어오면 돼요. 근데 이 딱 그 저희가 이제 지금 화면을 보면 15초인데 오른쪽 한 발이 안 넘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뭐 데빌 로고님은 네. 또 보면 그 실제 경기장의 어떤 그 경기 시계하고 네. 화면의 어떤 시계하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게시기와 이제 이 중계화면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 한 1초 정도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아슬하게 아닌 거고 만약에 뭐 동일하다면은 이거는 정말 명백한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인 거고 아마 뭐 가스공사가 지금 사실 논란이 많은 거 보니 판정 설명에 요청한다는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할 텐데 이때 이제 KBL은 정말 그 현장에 있는 이 샤클라 포함된 화면을 받을 텐데 요거를 봐야겠죠. 예, 근데 저는 KBL이 정규리그 때 이거 KBL만 보고 공개 안 했거든요. 이거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냥 자기들끼리만 보고 이러면은 전 논란만 더 커질 것 같아서. 예. 이게 아예 못 넘어온 거잖아요 하프코트를. 근데 15초잖아. 이러면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같은데 8초 바이올레이션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8초 바이올레이션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화면상 시간과 이 그 현재 경기장 그 시간이 화면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이건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취재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뭐 이게 맞다 옳다 뭐 틀리다를 지금 얘기하기는 경기를 못 봐서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8초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 8초 화면에.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몇몇 이제 뭐 아마 그 뭐 벨랑겔의 파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접촉에 대한 파울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KT와 뭐 가스공사가 좀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후반 너무 재밌었나 보네. 예, 엄청 접전이더라고요. 예, 저희가 일부하고 있을 때 계속 서로 치고받는 약간 이런 식으로 경기가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뭐 리뷰를 좀 1차전 포함해서 그래요. 리뷰를 들어가죠. 가도록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게 저희가 2차전은 저희가 방송할 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자막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차전을 보면 1차전은 이제 가스공사가 67대 64 깜짝 승리를 거뒀죠. 이때 뭐 니콜슨이 없었고 1, 2차전 다 이제 가스공사 니콜슨이 없었는데 근데 그래서 KT가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가스공사 일단 2차전 잡아냈고 2차전에서도 사실 이제 페이스만 놓고 보면 가스공사의 어떤 페이스로 갔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2차전은 어쨌든 KT가 승리 거뒀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선수 마티앙 선수. 마티앙 만고기. 네. 지금 마티앙 선수가 자 1차전에서 이제 14점 12바운드. 사실 이 선수가 지난주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쯤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훈련하고 토요일의 경기였으니까 거의 뭐 하루같이 한 거예요. 하루같이 했는데 이 선수의 개인적인 어떤 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기존 가스공사 선수가 호흡도 그렇고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 2차전 기록을 보면은 오늘은 19점 14리바운드 4블록입니다. 야투율도 55%. 야, 가스공사가 진짜 저희가 자막에 띄워드리면 복덩이를 데려왔습니다. 대박이다. 정말 대박입니다. 네, 약간 영입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가스공사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원래부터 이 은도혜를
대체할 선수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중국 리그 쪽에서 알아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단기 알바식으로 네. 데려오는 거를 고려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레벨 높은. 원래 한 시즌용으로 데려오면은 몸값이 안 맞는데 단기 알바식으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네. 이게 잘 안 됐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가스공사가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플레이오프까지 이대로 가야겠다 했는데 네. 은도희 선수가 그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제 깜짝 놀라서 그날 이제 은도희 선수 형이 이제 사망하셨다는 소식도 바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네. 가스공사가 참 이제 정말 여러 선수를 물색하다가 걸린 거죠, 마티앙이.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마티앙이 원래 일반적인 한 시즌 계약으로 보면은 현재 몸값이 물론 중국 리그라 이제 몸값이 완전 공개는 아닌데 약간 우리나라 그냥 기본적인 1옵션급 정도의 원래는 돈을 받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시즌 끝나자마자 타리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가스공사가 강하게 설득을 해서 데려왔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선수 커리어 다들 아시겠지, 뭐 이제 이미 기사도 많이 나서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 이현중 선수랑 같이 있었고 네. 중국 리그 기존 소속팀 닝보인가요? 닝보 로켓츠. 닝보에서는 네. 외국 선수 4명 중에 4등, 4옵션 선수였는데 그래서 출전 시간에 대한 목마름이 엄청 컸대요. 뛰고 싶은 마음이 진짜 컸다고 합니다. 목 많이 말랐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스공사 이제 구단 이제 뭐 현장에서 이 선수와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멘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되게 열정이 넘쳐서 지금 벌써 뭐 빠르게 되게 팀에 녹아들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게 뭐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수단 선수죠, 이 선수가? 네, 맞아요. 남수단, 호주 이중. 남수단이 네.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1강이거든요. 원래는 앙골라, 뭐 나이지리아 이쪽이 좀 강했다면 튀니지 이쪽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남수단이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카고 불스에서 뛰었던 그 루올 루올 이 사람이 이제 감독으로 있거나 아니면 좀 이제 현패 높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팀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올림픽이었나? 올림픽이었죠. 올림픽이에요. 엄청 잘했잖아요. 맞아요. 드림팀 상대로도 엄청 잘했었고 어벤져스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아프리카 이건데 그 중에서도 마티앙 아마 국대일걸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미주 기자 얘기 잘해주셨는데 가스공사도 그래서 데려오면서도 그 이제 그 남수단의 그 올림픽 선전을 알고 있어서 야, 혹시 수단 선수니까 뭔가 좀 기대가 된다. 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지금 오픈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일단 2경기만 봤을 때는 대박이 터진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KBL에서 치른 2경기 뭐 정확하게 저희가 보면 1.5경기 전반까지만 봤으니까 봤을 때는 진짜 좋은 선수가. 너무 좋아요.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 왜 대박이냐면 이 은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뭐 높고 빠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에서 은도에는 이제 세로 수비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팀 수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어떤 약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네. 기본적으로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예요. 네, 그래서 수비할 때 어떤 타이밍에서 어떻게 그 체크를 해주고 네. 해지를 해주고 네. 스위치를 하고 네. 그리고 그 공간을 게투를 할 때 보시면 게투를 할 때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게투를 해야 상대가 겁을 먹고 나한테 못 온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KT가 네. 일단 첫 번째 이 마티앙 선수가 있을 때 네. KT의 장점은 뭐냐면 높이가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공격 리바운드에 풋백을 하면서 상대를 좀 압박하고 허탈해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해요 지금 KT가. 그리고 돌파도 잘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2대2 공격을 했을 때 물론 허훈 선수가 잘 뚫어주긴 합니다만은 이 선수가 그 요소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맥을 끊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수비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 기본적으로 2대2 수비할 때, 그러니까 뭐 이제 해치 앤 리커버리 하는지, 블리치 한다든지, 아니면은 높은 지점에 드랍 위치를 잡고 뒷걸음질하는 마레이가 되게 잘하는 건데 이런 거라든지 이런 움직임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놀라운 거는 사실 이런 능력이 있어도 지금 이 선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 뭐 반나절 운동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빨리 녹아든다? 그리고 가스공사가 수비를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1차전만 봐도 2대2 수비도 다양하게 가져가고 스위치도 많고 존 디펜스, 존 프레스 다 섞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KT를 되게 당황하게 만든 건데 거기에서 빵꾸를 하나도 안 내요. 빵구?
방구 꼈어요? 방구? 죄송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빵구를 하나 났네요. 와,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진짜 여러모로 그러니까 운동에는 이 피지컬로 압도를 하는 느낌이라면 이 선수는 피지컬에 그냥 BQ가 한 숟갈 탁 더해진 듯한? 그렇죠. 한 숟갈? 두 숟갈. 두 숟갈. 네. 전 세 숟갈까지 먹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KT가 지금 되게 답답한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가스공사 수비를 뚫기 어렵고 해먼즈는 완전히 지금 죽쓰고 있고 이런 해먼즈는 상태. 약간 좀 뭐랄까 이제 현타 오는 느낌이에요. 예. 이 선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좀 많이 새가슴인가 봐요, 해먼즈 선생님은. 그러게요. 해먼즈 선수가 약간 좀 새가슴이긴 해요. 1, 2차전 보면 해먼즈 선수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 마티앙 선수가 있고 여기 이제 뭐 정성우라든가 네. 벨랑게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니콜슨이 없는 게 사실 좀 공백이 있죠. 어떤 공백이 있냐면 그래서 공격이 원활하진 않아요. 네. 공격 루트는 맞습니다. 되게 지금 단조롭습니다. KT가 단조롭지만 그런 수비의 어떤 힘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니콜슨이 돌아왔을 때 같이 쓰게 되면은 이 팀이 지금 어떻게 좀 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스공사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가스공사가 원래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이 팀이 이제 6강에서 그냥 젖잘싸 할 것 같다. 그랬는데 이 마티앙 선수 들어오면서 정말 모르겠어요. 이 시리즈가. 근데 저는 이 시리즈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뭐 강혁 감독이 이제 이 6강권 바뀌라고 평가됐던 가스공사를 플레이오프에 올려놓은 것 굉장히 저희가 또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2차전은 좀 더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지금 이 강혁 감독의 이 단기전 능력이 저는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차전 보고 저는 사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KT의 가장 무서운 점 뭐냐 했을 때 민중 기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 강혁 감독도 얘기를 했는데 공격 리바운드. 네, 공격 리바운드가 진짜 무서운 팀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1, 2차전을 보면은 KT한테 물론 공격 리바운드 뭐 열세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막 털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지금 가스공사 선수들이 지금 수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수비를 하죠. 이제 KT가 슛을 던져.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자, KT가 문성근 문정을 같이 쓰고 높게 가져옵니다. 네, 그 높이를 활용하려고. 근데 신승민이나 이런 이제 포워드들이 공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딱 던지는 순간 림 쪽으로 안 보고 그 선수를 먼저 앞에서 박스아웃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공이 떨어지길 기다려요. 그거를 이제 벨랑겔이나 정성호가 잡아채거나 마티앙이 그냥 걷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티앙 리바운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KT의 공격 리바운드 거의 봉쇄하다시피 가거든요. 야, 이것 보고 진짜 와, 제대로 통했다 지금. 그러니까 KT가 그러다 보니까 투가드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와, 이거 보고 좀 저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1차전, 그러니까 저희가 2차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은 1차전만 보면 저는 벤치 싸움에서 완전 진 것 같아요. 그냥 강혁 감독이 그냥 100대 0으로 이긴 게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점수 잘 떠나서 점수가 그렇게 남은 안 났어요. 남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냐면 마티앙이라는 물음표 가득했던 선수가 잘한 건 맞아요. 네. 그걸 떠나서 니콜슨은 평균 27점을 넣은 선수예요. KT전에서 6경기 동안. 근데 27점을 빼고 시작하는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마티앙은 그렇다고 해서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애초에 수비형 외국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근데 마티앙한테 뭐 주는 거 리바운드 많이 허용하긴 했지만 1차전만 보면 그걸 떠나서 니콜슨이 빠진 27점에 대한 공백을 플러스를 안고 시작한 KT였는데 게임 내내 가스공사 플랜에 막혀가지고 흔들리다가 진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턴오버 잔치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벤치 잘못도 엄청 크다. 해먼즈 첫 번째, 해먼즈는 야투 9개 시도해가지고 하나도 못 넣은 해먼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벤치. 네, 저는 이거 송영진 감독이 크게 실수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 민영 기자의 27점이 어떻게 상쇄될까 생각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마티앙이 한 15점 정도 해줘요. 맞아요. 여기서 15점. 해먼즈가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첫 경기가 지금 몇 점이죠? 4점입니다. 오늘 5점입니다. 평균 4.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 한 20점이면 거기서 15점 상쇄됩니다. 이러면 27점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KT는 이 시리즈에서 외국 선수 매치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두 선수 합치면 30점 정도, 35점 정도 내주고
뭐 마티앙이 15점 해주면 거기서 플러스 20 가져가면서 쉽게 가야 되는데 이 해먼즈가 이렇게 됐고 마티앙이 은도해보다 좋은 득점력, 좋은 왼손 피니시, 생각보다 좋은 포스터 보여주면서 이게 그냥 밸런스가 맞춰져 버렸어요. 야 이거는 사실은 와 이거는 근데 뭐 이제 저는 코칭 스태프에 대한 비판도 뭐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야 이거 해먼즈도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이거는.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해먼지가 우리가 굉장히 비판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후반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판 말고 막판 KT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으니까. 근데 후반기 때 KT가 잘 버텼고 결국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건 허운의 부활과 해먼지가 그래도 꾸준히 자기 스탯을 챙겼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1, 2차전 때 안 나와. 네. 그러면 원래는 KT가 1, 2차전을 다 잡아먹어야 되는 매치업이잖아요. 니콜슨이 없잖아요. 은도에도 없고 마티앙이라는 물음표의 외국 선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건 결과론이고. 근데도 KT가 이렇게 두 게임 다 자기 플랜대로 게임을 못한다라는 거? 이거는 저는 첫 번째, 이거 무조건 해먼즈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득점이 안 나와. 15점에서 20점 정도가 까이는 거죠, 여기서. 네. 이건 좀 큰 문제예요. 여기 벤치. 참. 네. 이거 KT 솔직히 말해서 2차전 이겨도 시원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1차전은 사실 이 마티앙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당황하는 게 좀 이해는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후반에도 좀 당했다는 점도 좀 아쉽긴 하고 그만큼 또 반대로 보면은 가스공사에서 수비나 이런 것도 좀 약간 가뜩이나 터프한 팀이 되게 다양하게 준비해왔어요. 네, 그리고 그 마티앙이 1차전에서 파울 트러블 걸린 타임에는 투쓰리 존을 쓰는데 여기에 막 존 프레스를 섞어 쓰고 야 이거 준비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KT가 진짜 엄청 당황하는 상황이 났는데 야, 오늘 경기 다시 봐야겠지만 오늘도 약간 이렇게 고전하면 야 이거 3차전 대구로 가고 야 이거 KT가 가시밭길이다. 이거는 확실할 뻔. 2차전도 지금 저희가 후반을 못 본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좀 위험하긴 하지만 저는 1, 2쿼터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까공 작겠다. 맞아요. 네. 왜냐면 KT가 잘 된 게임을 잘 된 것만 보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초과 들어서 허운을 살리는 거. 예전에 KT가 잘했던 후반기 때 잘했던 그거 했을 때 후반에 허운이라는 선수를 완전히 득점원으로 썼을 때 1차전에서 허운을 득점원으로 쓰진 않았잖아요. 예전에 잘 안 됐을 때 농구했잖아요. 원가드. 계속 원가드 고집. 문문 쓰고 원가드 고집. 그러니까 게임이 돼요? 안 됐잖아요. 1차전 때. 되게 답답했잖아요. 카골랑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원가드로 나왔을 때. 답답했잖아요. 1차전 때. 근데 2차전 때 보니까 허운을 완전 득점원으로 쓰면서 거기에 카골랑이나 박정훈 이런 선수들이 계속 패스 주고 넣어라. 손이 뜨거우니까 계속 넣어버려요. 2쿼터 때. 그래서 흐름을 뒤집은 거였지 만약에 이게 2쿼터 때도 안 됐으면 오늘도 졌어요. KT는. 네, 후반은 모르겠으나. 네. 1차전 때 계속 후가 써서 망했다고요? 난 투가들 본 적이 없는데? 진짜 KT는 어느 팀 상대로도 사실 할만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인데 야 6강에서 임자 제대로 라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합니다. TV에서 뭐 부활한 마녀님께서 해먼즈가 니콜슨 핸들을 다 없애버렸지 뭐 크크크 하셨는데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마티앙이 계속 그 걸리는 게 뭐냐면 그 해먼즈의 어떤 부진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선수가 기복이 있는 선수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볼 핸들링을 하면서 뭔가 이제 샷 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적인 어떤 그 움직임 속에서 그 선수가 거기에서 미스매치를 공략을 하거나 내외곽에서 이제 득점을 하는 선수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볼 때 마티앙이 거의 다 봉쇄만 같아요. 그리고 1차전에 이렇게 중간인가 보면 마티앙을 보면서 해먼즈가 꼬리를 내는 장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는 멘탈이 좀 무너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리듬이 좀 안 돌아오고 있는 거죠. 오늘도 2차전 초반인가 3점을 던졌는데 에어볼 나왔었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가스공사가 기본적으로 해먼즈의 어떤 약점은 뭐냐면 이 선수는 이제 포워드가 일단 막을 수 있고 2차 저지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준비를 잘해왔고 그래서 해먼즈 어떤 사냥은 가스공사가 좀 성공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해먼즈가 사실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뭐. 예. 근데 이게 메인 회복 선수가 이렇게까지 힘을 못 써버리면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어떤 팀에도 1옵션이 이 정도 수준으로 부진하면 사실은 진짜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게 힘들어요. SK 원이 한번 생각해. 원이가 이랬다? SK 어떻게 쓰죠? 그렇죠. 그런 생각 들어요, 사실. 그래서 플랜 자체가 어떻게 보면 KT는 거기에서
많이 꼬였는데 그 많이 꼬였던 시발점이 누구냐면 마티앙, 만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KT를 그래서 이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뭐 물론 이제 비판은 뭐 전방위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비판의 지점이 과연 가스공사가 저는 이제 마티앙이라는 어떤 변수 때문에 지금 KT가 굉장히 좀 흔들리는데 흔들림 속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KT가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팀인데 못해서 진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공략을 잘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가스공사 그 시즌 막판에 5위 확정 짓고 경기할 때 그 홈에서 KT 한번 잡았잖아요. 네. 뜻밖의 승리인데 이제 저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보고 뭐 그랬는데 그때부터 약간 가스공사가 이제 순위에 대한 부담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응집력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그때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뭐 KT 스스로 좀 무너진 것도 있었지만, 네, 그때 또 마침 KT였네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팀 그 시즌 초반에 한창 분위기 좋을 때, 엄청나게 분위기 좋을 때 그 응집력이 지금 플레이오프 재현되는 것 같아서, 야, 이건 참 이 시리즈 모르겠다는. 근데 보상이 만약에 있다면, 크다면, 이건 변수인데요. 그 오늘 만곡마티앙 선수가 사실 그 박준영 선수의 허슬에 발목이 깔렸잖아요. 예.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박준영 선수 그냥 허슬로 간 건데, 근데 거기에서 그 발목 쪽으로 허슬이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플레이오프가 아무리 타이트하고 그래도 이건 정말 좀 너무 위험한 플레이 아닌가. 이거는 그 일반 파울을 불긴 했는데. 저게 일반 폴이 맞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하신 그 비디오 판독해서 일반 파울 선언할 때 보면 공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저 그거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웠죠. 농구에서는 발목이나 무릎 쪽으로 슬라이딩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같이 슬라이딩하는 상황에서 괜찮은 거고 공을 컨트롤하려는 선수가 서 있는데 거기에다 발목에다 대고 공이 있는데 그쪽으로 슬라이딩을 한다. 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솔직히 이거는 즉시 퇴장 당하거나 최소 유파울이지. 최소 유파울이죠, 사실. 이게 피바가 그런 규정 자체에서 디테일하진 않아서. 근데 이거 디테일하고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새삼 뭐 약간 생각 드는 게 KB는 왜 이렇게 피바 룰에 맞춰가는 걸 집착할까? 저는 그 생각 항상 하거든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KT하고 한국가스공사가 1승 1패가 됐는데 지금 SK는 지금 웃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3차전에 이제 대구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변수가 가스공사 니콜슨이 나올 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니콜슨 출전 여부가 시리즈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제 니콜슨 상태는 이제 아주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호전되고 있고 3차전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 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약간 움직이는 게 처음엔 좀 힘들 정도로 좀 깜짝 놀란 상태였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가스공사 지금 다 수원에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니콜슨 쪽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가스공사 구단이. 근데 지금은 오케이다. 지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가벼운 운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호전 페이스가 계속된다면 모레 있을 경기는 그래도 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허리가 원래 예전에도 니콜슨 선수가 처음 왔을 때도 허리 안 좋아서 한번 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결장을. 아마 그거라서 또 이제 뭐 채팅창에 나오지만 니콜슨 선수가 몸에 좀 민감하기도 해서 더 이제 좀 이렇게 결장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만곡 그러니까 마티앙 선수가 만약에 이제 지금은 뭐 부상이 좀 있지만 그러면도 3차전에 잘 나올 수 있고 니콜슨 선수가 한 20분 정도만 뛰어줄 수 있는 몸 상태가 된다면 저는 업셋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2차전은 뭐 물론 KT가 잡긴 했으나 저는 되게 뒷맛이 씁쓸한 승리라고 봐요. 이거는 KT 자체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거는 좀 이제 사설이긴 한데 KT는 이 시리즈를 수입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니콜슨이 없는 순간.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만곡 마티앙이라는 말씀하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만곡 마티앙이라는 변수보단 그런 거였죠. 평균 한 팀을 상대로 평균 27점을 넣는 외국 선수가 없다라는 건
이건 이 시리즈 전체가 흔들리는 기준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 팀을 상대로 평균 한 경기당 27점을 넣어줄 수 있는 외국 선수가 없다라는 거. 네. 이건 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가스공사라는 팀이 외국 선수가 둘이 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명이 뛰고 있는데 네. 새로운 외국 선수예요. 네. 그리고 4월에는 경기를 출전한 기록이 없어. 물론 3월까지 뛰고 온 거니까요. 3월 말까지.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가스공사가 KT를 상대로 굉장히 잘 괴롭힌 팀이었다고 하더라도 KT의 수입을 기대하는 건 당연해요. 그 상황에선, 그 분위기에선.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뭐 분석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1차전 지고 나서 설마 했던 게 터져버린 거였죠. 네. 다들 이겼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졌다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네. 이거는 솔직히 저는 2차전도 KT가 이겼다고 축하할 게 아니라 반성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점 차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 네. 니콜슨 있고 없고 차이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좀 만약에 여기서 니콜슨이 정상적으로 갔다. 그냥 저는 가스공사는 이전 전승했을 것 같아요. 가볍게. 가스공사가? 가볍게. 오. 가볍게. 왜냐면 그 이전에 KT하고 가스공사의 상성 자체가 네. 가스공사 4승 2패였었잖아요. 그렇죠. KT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죠. 단기전에서는 어떤 자신감이냐면 윙맨 자원들이 가스공사를 어느 정도 압살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러면서 단기전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호운도 있고 뭐 카골랑감도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로테이션을 돌려도 유리하다. 그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마태양이 오면서 실제적으로 KT의 어떤 그 장점들은 사라지고 약점들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먼즈가 마티앙을 1대1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먹히고 있는 상황, 완전히. 그럼 허운이 잘하고 있는데 2차전은 굉장히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그럼 정성우나 벨랑겔 어떤 집중 연재를 뚫고 그러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2차전 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러니까 경기를 완전히 승리로 이끌면서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 여기에 마티앙이 있어요. 여기 니콜슨까지 만약에 있다? 니콜슨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성호나 벨랑겔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공격을 주도해야 되는 메인볼 핸들러들이 체력적인 어떤 그 비축을 공격에서 하면서 왜냐면 니콜슨 1대1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하면서 수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트랜지션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 팀이. 그렇기 때문에 니콜슨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야 마티앙이 이렇을 좋은 선수였어 뿐만 아니고 네. 니콜슨이었으면 저는 그냥 가스공사가 2승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KT의 잘못이 아니라고. 네. 어떻게 보면 KT의 잘못이 아니라고. 가스공사 센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가스공사 게임 너무 잘하던데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니콜슨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마티앙을 중심으로 한 수비로서 가스공사가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채팅창에 보면은 이제 KT 팬분들은 저희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뭐 호흡만 좋아하는 팬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 KT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도 계실 거고, 뭐 한국 가스공사 팬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의견 다 존중합니다. 저희 의견이고요. 네, 다 존중하니까 뭐 너 생각이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뭐 저희 방송 들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 켄 NY님께서 마티앙으로 시리즈 끝인 저는 저 말에 동의를 좀 하는 게 뭐냐면 조선일보 와가지고 나오는 그 시너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니콜슨이 없는데 비슷비슷해요 지금 KT랑 거의 지금 그래서 전력 자체가 좀 비슷비슷해요. 니콜슨의 공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 근데 여기에 만약에 니콜슨이 건강했다면 이 게임은 뭐 끝났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T 전력이 이런 게임을 해야. 그러니까 물론 너무 굉장히 좋은 수비를 가지고 있고 또 허운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좋은 평가가 항상 있었던 건데 이게 단기전 되니까. 가스공사라는 팀의 특성상 상성 문제도 있을 테지만 이렇게까지 막 힘이 막 좀 떨어져 보인다. 우승후보라고 얘기했던 게 조금 뭐랄까 이제는 제 기준 자체도 흔들려 버리는 이런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되게 당황스럽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일 큰 건 당황스러워, 솔직히. 해먼즈 버러가 제일 커요. 이거는 진짜 그냥 언급을 안 했으면 이거 예상 못했어, 솔직히. 그러니까 못할 수는 있죠. 해먼즈가 항상 잘했던 것도 아니지만. 심각해요. 근데 이 정도는 못한다고? 아니 왜냐면 KT 자체가 옵션 공격 옵션이 뭐야? 1옵션 홈,
2 옵션 해먼즈. 뭐 둘이 바뀔 수도 있겠죠? 3 옵션 공격 리바운드 풋백인데 그렇죠. 허운 빼고 다 막혔어요. 맞아요. 홈 빼고 다 막혔어요. 공격 옵션이 없어. 맞아. 사실 2차전은 호운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맞아요. 호운이 그 2쿼터에 폭발해서 이긴 거예요. 네. 거기서 사실 넘어갈 수 있었는데 호운이 거기서 잡아주면서 사실 그래서 후반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었고 오늘 호운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KT의 아킬레스건. 이 공격 루트가 생각보다 약하다. 맞아요. 이게 가스공사가 제대로 적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경기력 때 뭐라고 그러냐면 KT가 지금 그 플레이오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허운의 그런 부분들은 플레이오프 때는 상수다 어느 정도. 그래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윙맨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해먼즈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직력을 가다듬고 그걸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KT가 정규리그 때 사실 부상 선수도 많고 지금 한의원도 뭐 부상에서 다시 돌아오고 문성은 지금 잘 못 쓰고 있고 문정현 있고 뭐 몇몇 선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직적인 어떤 케미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굉장히 탄탄한 플러스 마티앙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약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지금 KT가. 1차전도 사실은 1차전은 KT가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런 마티앙이라는 어떤 이변 그리고 KT가 중간중간 어떤 실책 이런 부분들에 놓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KT가 어쨌든 2차전 승리를 거뒀으니까 여기에서 좀 더 좋은 어떤 그 케미를 가지고 만약에 간다면 아주 좋은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서 뭐 이제 인터뷰 기사 이런 거 뭐 마티앙, 지금 김준일, 김낙현 다 상태가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셋 중에 한 명 이상 좀 만약에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은 좀 이제 KT에게 좀 돌파구가 생기는 것 같고 지금 김준일, 김낙현, 마티앙이죠. 마티앙이 만약에 뭐 제대로 못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김낙현 선수는 꼭 필요한 선수인데 지금 안 터지잖아요. 근데 정규리그 막판부터 좀 안 터졌거든요. 김낙현에 대한 어떤 공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메울 수는 있고. 김준일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수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니콜슨이 들어온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마티앙 선수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러면 진짜 가스공사는 정말 힘들어지죠. 너무 큰데? 왜냐면 KT는 지금 마티앙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고 분석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뭐 4강쯤이나 만약에 이쯤까지 가스공사가 간다면 그때는 좀 분석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 6강에서 지금 1, 2차전 아예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마티앙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보는 게 자 1차전 전날에 니콜슨이 빠지는 걸 KT가 알고 마티앙은 전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경기를 했고 1차전하고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만에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샘플이 한 경기밖에 없어서 애매하죠. 그리고 오늘 경기 끝나고 뭐 오늘 밤에 내려가거나 내일 오전에 내려갈 텐데 아마 뭐 오늘 밤에 바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대구로? 그렇죠. 바로 가야죠. 그럼 내일 오후에 훈련 좀 하고 또 바로 3차전이라 KT 입장에서는 진짜 약간 쪽집게식으로 팍팍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수비 전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KT는. 그래서 저는 이 KT가 대구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도 차라리 막 서울이나 진짜 수도권 팀이었으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가졌을 때 야 이거 진짜 부상 선수 아니면은 KT 진짜 위험할 수 있다 이거. 근데 지금 김준이랑 마티앙, 김낙현 모두 부상이 심각하다는 수원님 말씀하셨는데 좀 봐야겠네요, 진짜. 니콜슨도 사실 허리 부상이면 허리는 이게 진짜 고질적이어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슈팅 밸런스나 이런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구마 줄기님도 마티앙 상태 안 좋다고 기사. 발목이 완전 깔려가지고 확 돌아갔었으니까. 저는 이거 그리고 뛰었었으니까. KBL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거 앞으로 이거 선수들한테 하라고 냅두는 거거든요. 이런 플레이 된다고 헛슬이니까.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뭐 저 한번 심판부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괜찮은지.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KT하고 일단 정관장전은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3차전이 16일 날 대구에서 7시 열립니다. 진짜.
저는 내일 울산 다음날 대구 갑니다. 와. 저 대구를 올 시즌에 저는 처음 가요. 그런데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대구를 어떻게 하다 보면 왜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네. 출장 가면 꼭 안 걸리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게 올 시즌 어디냐면 저는 잠실 학생체육관이라 대구 실내체육관이었어요. 대구 좋죠. 네, 올 시즌 처음 가요. 강혁 감독한테 죄송해가지고 제가 미디어데이 때도 죄송했는데. 근데 저도 지금 좀 땡기네요, 약간. 울산 대구. 사실 이 수도권에 있는 기자들에게 내일 울산 모레 대구는 정말 매력적인 루트입니다. 플레이오프 취재하기에. 네. 저희가 입국 닫은 게 뭐가 있어요? 저희 입국 닫았나요? 어떤 거 입국 닫았죠? 어떤 거를? 저희 너무 얘기를 해서 팔아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자, 현대보이스 팬분들과 가스공사 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누구도 이긴다라고만 얘기 안 하면 돼요. 팬분들 벌벌 떨게 만드는. 홈팀이 이긴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 네.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요? 아니에요. 강혁 감독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인가요? 네, 되게 좋아합니다. 네. 한방 웃음을 지으시면서 악수를 해주십니다. 네,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랑 정관장 게임. 이 게임도 이 시리즈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니 이게 진짜 말씀하신 김에 얘기하자면 전 역대 6강 플레이오프 중에 이렇게 양쪽 시리즈가 1차전이 다 치열하게 재밌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죠. 너무너무. 원래는 6강 정도는 약간 원사이드 시리즈가 하나쯤 무조건 나오는데 와 이거 미쳤다. 이번 시즌 진짜 대박이다. 좋습니다. 좋고요. 자, 1차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현동에게 두 번 깜짝 놀랐어요. 전반에 그냥 막말할게요. 경기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는구나. 네거티브, 부정적인. 후반에 현동이 반등도 안 해? 파시티브.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그렇죠. 제가 기록 먼저 짧게 좀 읊어드리고. 네네네. 자, 1타전은 모비스가 3점 차로 다득점 경기는 87대 84로 정관장이 이겼고요. 션농이 20점, 프림 19점, 함준 17점, 인사이드가 폭발을 했고요. 그렇죠. 정관장은 오브라이언트가 진짜 이런 선수 대폭발했습니다. 31점. 살벌해. 버튼도 18점, 박지훈 14점 했는데 모비스의 신승이었고 일단 션농 얘기를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진짜 저도 처음에는 얘 또 이러네. 처음에는 얘 또 이러네. 좀 심각했어요. 이렇게 5글자 생각났다가 이제 마지막에 4쿼터 보면서 6글자. 이번엔 다르네. 저는 그렇게 반등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플레이오프 6강 1차전에 그것도 반등을 하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한 경기 안에서 이렇게 진짜 바닥과 이 뭐랄까 천국을 오가는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런 1옵션 레벨의 외국 선수에게는 있지 않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에 보면은 진짜 현농 플레이는 정말 낙제점이었죠. 왜냐면 자기 공격이 안 풀리니까 그냥 석점 띡 한번 던지고. 그쵸. 이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단기전에서. 들어가면 다행인데 이게 다행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어떤 전조인데 안 들어가. 맞아요. 거기에서 수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마티앙은 곳곳에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농은 단 한 번도 체크를 안 해요. 진짜. 단 한 번도 체크를 안 해요, 진짜로.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수비를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관장은 신이 난 거죠. 거기에서 30대 20인가 거기에서 쭉쭉 따라가는데 거기에 현농의 어떤 수비 미스, 공격 미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흐름을 내줍니다. 현농 때문에. 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3쿼터도 다르잖아요. 특히 저는 어떤 게 있냐면 물론 그 버튼을 막을 때 버튼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앞면을 맞았나 봐요. 앞면을 맞으면 물론 이제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예 수비를 포기해 버려요. 6강인데 정규리그도 아니고. 그 버튼이 다시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골을 넣어요. 그래서 저러면 진짜 분위기 완전 가는데 사실 분위기가 갈 뻔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반전이 뭐냐면 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함지훈. 함지훈. 진짜 살려줘요, 계속. 함지훈. 그러니까
이우석이 한번 살려줬나? 한번 살려주고 이제 2대2로 그 덩크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함지훈이 살려줘서 거기서 이제 페이스가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정관장이 제가 볼 때 또 맞춰줘요. 어떻게 맞춰주냐면 현농의 어떤 높이가,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높이가 부담이 되니까 네. 이종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종현을 많이 쓰게 되면 정관장 공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오브라이언트에게 집중 견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박준호에게 집중 견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현농의 어떤 수비 약점이 최소화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종현을 버리고 그냥 거기에 앞에 있어요. 네. 볼 핸들러 앞에 있고 앞에 있으면 그것만 해도 어떤 효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브라이언트는 자연스럽게 이제 더블팀식이 되는 거고 박지훈도 거기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농이 드랍백 수비를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사실 버튼이 미드레인지 점퍼라든가 박지훈이 스크린 받은 이후에 그냥 3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관장이 다 출력을 했는데 4쿼터에는 이종윤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그게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꼬여버렸고 또 근데 그러면 그 수비에서 그러면 정관장이 수비에서 현농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으냐 체크를 못했죠. 함지훈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맞아요. 체크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현농의 어떤 반등이 저는 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진짜 현농은 진짜 참 이 사용하기 까다로운 선수인 게 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시즌 막판 정규리그 막판으로 가면서 내부적으로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현농의 이 삐침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제 플레이오프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선수 코트에서 막 짜증내고 수비 안 하고 대충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뭐 현농 입장에서는 나 공격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나 공을 더 만지고 싶다는 것이 이제 현농의 입장이었던 걸로 알아요. 맞아요. 예. 그게 맞아요. 예. 정확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1차전 혹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보면은 1쿼터부터예요. 1쿼터부터 모비스 선수들이 션농이 손들고 있으면 공 다 줘요. 맞아요. 다 정말 션농을 어떻게든 션농 살리기 대작전이었어요. 무리 같은데 엘리웁도 어떻게든 뛰어. 그래서 션농이 딱 괜찮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데이에서 이우 선수가 션농 얘기한 것도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션농이 살아야 우리 팀이 더 강해지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된다는 것을 현대모비스 선수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규리그 때는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았는데 플레이오프 들어서는 이 션농을 살리기 위해서 다 모두가 이 한마음이 이제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무슨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진짜 알려줘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전반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보는데 화나는 게 그렇게 현대모비스 국내 선수들이 어떻게든 션농 좀 불만스러운 거 다 해주려고 하는데 좀 안 되니까 짜증내고 수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해줘도 안 하는구나.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하다. 맞아요. 네. 진짜. 그랬는데 이제 후반에 살아난 이제 야, 그래서 참 어렵다. 그리고 정관장 이게 정말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공교롭게도 3쿼터 막판에 정관장이 공격 시간 1.5초를 남기고 갑자기 작전 타임을 불러버려요. 그거는 좀 미스였다. 네, 그때가 62대 53으로 정관장이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 전에 현대모비스가 작전 타임을 끊었는데 그 이후에도 정관장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현대모비스가 끊었어야 됐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갑자기 정관장이 공격 시간 1.5초를 살리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격 실패하고 그 짧은 2분 동안 숄롱이 6점을 넣어요. 끝났어요, 게임이 거기서. 근데 점수가 훅 좁혀지면서 4쿼터 때 갑자기 훅 이렇게 나와요. 물론 그것 때문에 경기 자체가 좌지우지 됐다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숄롱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 작탐은 그게 결과에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패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전에 이렇게 보면 현대모비스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규리그보다는 좀 더 탄탄한 모습, 그러니까 공수에서 어떤 압박이나 이런 탄탄한 모습인데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떤 리스키한 모습들은 가지고 있다. 근데 단 이제 좋았던 건 어떤 거냐면 근데 그 백업진에서의 어떤 고질적인 약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정관장의 어떤 압박은 리그 최고 수준인데 그런 부분은 괜찮았었고 근데 이제 현동이 현동 어떡해. 진짜. 저는 이게 모비스가 이긴 이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모비스가 이 1차전 승리를 발판 삼아서 스무스하게 갈까? 솔직히 저는 스무스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이건 사실 션농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차전 내내 현대모비스는 이 오브라이언트가 포함된 픽앤팝, 오브라이언트가 포함된 패터플레이 이런 거에 수비가 다물어 있어요. 맞아요. 계속 오픈 찬스를 계속 내주고 빵꾸 계속 나요. 로테이트 가야 되는데 늦거나 겹쳐서 놓치거나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1쿼터 프림으로 스타트할 때도 프림이 핵진 리커버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꼬이고 션농 나왔을 때는 뭐 당연한 거고 이후에도 국내 선수들이 제3의 선수가 로테이트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빵꾸 나서 오픈 나고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바스켓코리아 손동환 선배가 지금 울산에 가 계시는데 기사로 이제 현대모비스가 1시간 정도 짧게 훈련했는데 그것도 수비 훈련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 훈련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저는 그래서 모비스가 1차전 같은 수비가 계속 나오면 버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외곽 로테이션 수비가. 이거 그대로 가면은 현대모비스가 이런 다득점 양상으로 가면서 되게 그냥 약간 위험한 경기가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정관장이 1차전에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팀이 아킬레스건이 있구나.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변준영이었던 공백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변준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좀 더 수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김영현 선수를 쓰거나 또 누구를 썼죠? 또 한 선수를 썼는데 그렇게 썼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이제 수비에서 물론 활동력이나 에너지는 좋았는데 순간순간 송창용 그러니까 순간순간 결정적인 어떤 그 파울 미스를 해요. 안 해도 돼 파울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현대모비스의 어떤 흐름을 끊을 수 있는데 살려줘요 계속. 계속 살려주고. 사코도 막판에 있었죠. 김영현 선수 클러치 파울이었죠 사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정관장이 정규리그 때 잘하던 모션 오펜스를 기반으로 한 외곽이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 얘기했듯이 오브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2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아이솔레이션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이제 오픈 찬스 하는데 그것이 현대모비스의 어떤 수비 미스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높이의 어떤 약점 때문에 이정현을 넣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승이라든가 김경원이라든가 김경원은 좀 뭐랄까 경험이 좀 부족해서 1차전에 좀 약간 좀 좋지 않은 모습 한승이 좀 넣으면서 차라리 그냥 션농에게 줄 득점은 주되 정관장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시스템으로 농구를 그냥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더 나쁘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건 뭐 코치 디시전이긴 하지만 그랬는데 근데 정관장이 결국 승부처에서 이정현을 많이 쓰면서 자기 농구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농구 못하니까 오브라이언트에게 의존도가 극대화됐어요. 그게 변준영이 없는 부분도 있고 현대모비스의 어떤 그 높이 어떤 그 강력함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부작용이 박지훈이나 오브라이언트에게 공격이 다 쏠리고 그러면서 이 두 선수가 터프샷을 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돼버린 거죠. 원래 정관장은 오브라이언트가 1대1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처리 속에서 상대가 그래비티로 딱 들어오면 뭐 하비고메즈라든가 뭐 정준원이라든가 한승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석점 이런 옵션들이 같이 터지면서 굉장히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1차전에 많이 없었다. 근데 현대모비스가 저는 구멍이 생긴 게 수비 구멍이 저는 고메즈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쪽 주고 한쪽 무조건 맞겠다. 그래서 고메즈가 실제로 정말 터프하게 넣은 3점슛 뭐 이런 거 빼고는 정말 예전처럼 딱 자리 잡아서 빡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비가 바로 앞에 붙으니까 슈팅 타이밍에 바로 또 돌파를 시도하려는 장면들도 많았거든요. 이게 후반에.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걸 노리지 않았을까? 근데 고메즈를 잡는 거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노리는 부분이고 근데 정관장은 이제 모션 오펜스 많이 쓰면서 그럼 다른 쪽에 찬스가 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찬스가 많이 났었고 근데 그 승부처에서 그런 포맷을 쓰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이정현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도 의아한 게 원래 올 시즌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선수죠. 근데 올 시즌에는 거의 못 나왔잖아요. 막판에 이제 출전 시간 조금 받은 거 그때 10분 넘은 경기가 몇 번 안 됐어요. 올 시즌 정관장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뭐 김경원 선수도 있지만 결국에 한승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거 플레이오프 때 한승희 선수를 10분 쓰는 거죠? 저는 이게 패착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어찌 보면 여러 악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규 리그 내내 잘 버텨준 이 선수의 존재감을 줄여버리는 거죠, 스스로.
스스로 죽인 거예요, 이건 정관장이. 그리고 이 선수가 그럼 활용 가치가 이종현보다 떨어지냐? 아니요. 이종현보다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션 오펜스에서는 한승희가 적합해요. 왜냐면 이 선수는 점퍼도 되고 30도 되거든요. 빨리 있어. 이종현 선수 그래서 슈팅 몇 개 던졌어요, 이날. 24분 나왔는데 2개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어떻게든 최대한 그 스페이싱을 넓히려고 3점슛 라인에 있어요, 이종현 선수도. 경기 내내 보면은. 근데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쪽으로 볼이 안 가, 의도적으로. 정관장이 게임 보면은.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아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논란이 되는 그 3쿼터 정관장 그 작전 타임 이후에 갑자기 쫙 밀릴 때 보면은 이유는 골밑 수비거든요. 한승희가 함지훈에게 탈탈 털려요, 사실. 아, 맞아요. 네, 그 순간에 보면 거기다가 버튼도 있다 보니까 뭐 션농에게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브라이언트 한승희 조합을 바꿉니다. 근데 또 계속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대모비스는 이 오브라이언트의 팝아웃에 대한 외곽 수비가 안 되는 게 지금 문제라면 정관장은 인사이드 수비가 지금 너무 문제예요. 지금 1차전만 봤을 때. 1대1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함지훈과 이 션농에게 털린 게 사실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종현을 썼더니 근데 메rit 수비에서 나쁘지 않은 것처럼 그렇다고 막 꽉 잠그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공격은 뻑뻑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는 한승희가 갑자기 그렇게 줄어든 거는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함지훈과 매치업에서 너무 열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션농이 기본적으로 포스트 공격을 할 때, 포스트 공격을 할 때, 그리고 함지훈이 예를 들어서 포스트 공격을 할 때 보면 거의 다 터프샷이에요. 네. 그죠. 근데 함지훈은 이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션농 같은 경우에는 오브라이언트에게 1대1로 그냥 맡겨놔도, 그냥 오브라이언트 쪽으로 맡겨놔도 제가 볼 때는 실책 비율도 높아요. 이 선수가. 근데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계속 넣겠죠. 아니면 하이롤을 하거나. 그렇죠. 2대2는 잘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실점하고 정관장이 그러면 한승희를 넣었을 때 거기에서 돌아가는 그 내외곽이었던 공격이었던 그 기대 득점 이걸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이종현이 낫냐 이제 한승희 낫냐 이게 나오는 건데 그 거기서 결단을 내린 게 이종현을 넣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한승희도 좀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좋은 게 저는 이제 정관장 유리한 게 어떤 부분은 션농의 불안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포스트 공격을 했을 때 그 단조로움 때문에 흐름을 내주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정관장은 그걸 이용을 해서 폭발력 있게 그냥 꽉꽉 해야 돼요. 이 팀은.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종현을 세우게 되면 꽉꽉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전 이동환 기자의 어떤 말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효용성이 좀 낫지 않을까. 이게 잘 보면 대처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보면 정규리그 6위를 할 수, 막판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힘 자체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결국 지는 팀들은 그래요. 이게 현실적인 어떤 딜레마이기도 해요. 이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 팀에서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코치들은 그거보다 코칭 스태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다고 그래서 딱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코칭 스태프도 굉장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 전술에서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차전에서 제일 아쉬운 게 김경원이 5분 정도밖에 안 뛴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정현도 문제가 있고 한승희도 문제가 있다면 김경원을 어느 정도 쓰는 게 괜찮다고 봐요. 근데 플레이오프라는 특수성이 있어 그게. 김경원은 거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리면 힘들 수 있거든요. 이제 이게 그런 이제 불안함은 있는 거죠. 2차전에 이제 극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불안함 때문에 사실은 길게 못 써요. 그렇게 되면. 네. 너무 경험이 없긴 하네.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정관장은 게임을 잘해서. 근데 해놨어요. 저는 이 시리즈가 근데 길어지면은 좀 그 포스트 매치업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함지훈이 84년생이잖아요. 네. 1차전처럼 계속 폭발할까? 이 선수도 사람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약간 이어가자면 지금 너무 긴가요? 저희 방송이?
그러니까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3차전 넘어가고 4차전 가고 이러면은 5분 안에. 예. 지금 사실 이대호는 약간 로테이션에서 1타전에서 아예 제외됐고 예, 장재석도 뭐 존재감이 크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함지훈이 너무 잘했는데 지금 함지훈으로 끌고 가기에는 함지훈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기전 가면 이 정관장 이 딜레마가 물론 정관장이 고민 여러 가지 하고 막 카드를 내놓겠지만 그냥 그거랑 어떤 카드 내놓는 상관없이 약간 자연스럽게 상쇄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비스는 또 함지훈 대체할 사람 누구냐 이거에 또 묶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일장에서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함지훈이 근데 점프를 안 뛰어요.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지훈 선수가 1차전 때 24분 1초를 뛰면서 17.8리바운드를 했거든요. 근데 야투성 공률도 67%나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활약을 한 거죠. 함덩컨 그 자체였는데 저는 이게 왜 이번 플레이오프 최고의 활약 같죠? 이번 경기가? 이러면 왜 그러냐면 잘하겠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함지훈 선수를 저보다 함지훈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리스펙하고 너무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1차전에 너무 전성기 시절에 포스트를 풍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잘할 거고 3차전도 잘할 거고 4차전도 잘할 거고 5차전 다 잘할 수 있겠지만 이만큼은 못할 거다. 근데 농구의 맥을 잡고 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저기 뭐야 함지훈도 그랬고 네. 가스홍색 그 친구 누구예요? 마티앙. 망국이. 네. 마티앙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35분 정도를 뛴다고 제가 볼 때 마티앙 같은 경우는 35분을 계속 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왜냐면 효율적으로 뛰니까 자기가 움직일 때 움직이고 쉴 때 쉬고 그런 게 좀 보였어요. 예.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뛰었어 24분이면 너무 확대예요 이거는. 보시죠 뭐 그거는. 그럼 보시죠. 내일 울산 가서 재밌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플레이오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주쯤이면 결과가 나왔거나 마지막 거의 막바지일 텐데 또 4강 프리뷰를 해야 되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가 예상을 안 했잖아요. 시리즈 예상. 근데 그 전에 변준영 2차전 출전 가능성 그건 아주 짧게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아주 짧게 11시까지 하시죠 오늘. 아니요. 네, 지금 변준영 선수는 발등인대였잖아요. 근데 검사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네. 문제는 없는데 통증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당일에 이제 약간 NBA식으로 데이투데이인 거죠.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정관장은 그렇게 결론을 좀 계속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통증이 좀 남아 있고 딱히 지금 그 상태에서 경기 뛰면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맞아요. 무리시킬 필요가 없다. 네. 약간 이렇게 판단을 내는 것 같아서 네. 2차전도 반반이다 진짜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상 안 뛸 가능성이 오히려 2차전까지 조금 더 높지 않나 울산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6강 시리즈 예상하고 저희 슈퍼챗 하고 딱 끝내시죠. 그 예상해야 돼. 우리 맨날 욕먹는데. 그게 재미입니다. 그게 재미예요. 네, 가시죠. 6강 시리즈 예상. 저 빠르게 전화하겠습니다. 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T 3대2, 네. 현대모비스 3대2. 3대2, 3대2. 진짜 어렵다, 이거. 네. 진짜 역대 가장 어려운 6강 시리즈. 3대2, 3대2입니다. 저는. 네. 저는 잠깐만, 누구야? 누구 팬이세요? 잠깐만, 누구 팬이세요? 잠깐만. 그만해. 빨리 정하겠어요. 저도 KT 3대2. 네. 5차전 3대2고 저는 모비스 3대1. 네. 이렇게 봅니다. 저 완전 다르네. 저는 가스공사 정관장 3대2. 야, 더블 업셋? 아니, 근데 더블 업셋? 두 분이 완전 반대잖아요. 네. 두 분 완전 반대인데. 보드라고 가시죠. 보드랍 내기? 근데 졌잖아요. 저 두 마리 이미 누적돼 있어요, 지금. 스택이 쌓여 있습니다. 네. 가시죠. 네. 스택 두 개. 네. 역배. 네, 두 분이 그렇게 KT하고 이제 현대모비스 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반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균형 잡아야 되니까. 이번 코멘트 한번 올려주십시오. 6강 시리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챗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슈퍼챗을 보면은 네. 좀 많이 쌓였는데
아무레킹님 이제 지난주에 치킨 내기.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 잠깐만요. 자, 다 여긴 다 마태양 얘기는 네. 다 했고 네. 김상식 감독님이 작전 타임. 네, 요거는 뭐 근데 저게 또 내부적으로 어떤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양 4K 이제 정 원장님이 네. 꼴찌 탈출 꿈에드님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드라마는 쓰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맞아요. 예. 아, 진짜 그 정관장 팬분들께서는 그래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매 게임이 보너스 같으실 거예요. 진짜 네. 보너스 받는 기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기면 진짜 좋은 거고. 그렇죠. 저도 잘 싸웠잖아요, 1차전에. 예, 그렇죠. 잘했죠. 네. 자 그리고 세근님이 재미로 여쭤봐요. 내년 정관장 외인조합 1홉 조니, 2홉 사이스, 아코 아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강이라 생각하는데요. 정말 좋은데 네. 전 사이스 말고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임스님이 양동근 코치 소노 감독선은 사라진 것 같은데 네. 내년 시즌 어떻게 되나 정말 궁금합니다. 조동현 감독 체제로 가는 것인지 팬들이 원하는 대로 양동근 체제로 가는 것인지. 근데 이거는 진짜 플레이오프 결과가 네. 네, 플레이오프 결과에 따라 너무 달라질 수 네, 그렇죠. 있습니다. 인정.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네. 진짜로. 지금 아,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니까 일단. 네, 네. 그래서 시즌이 현대모비스 시즌 결과 나오고 시즌이 끝나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조금씩 취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찬 듀오님께서 저 볼만찬 기자들, 네. 네. 후배님들이 감사합니다. 핫식스 가비로 2,000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만찬도 그 볼만찬 기자도 재밌거든요, 엄청. 네. 그렇죠. 또 축구 쪽에. K리그 또 네, 우리 네, 박탄준 그 윤진만 기자가 하는데 네. 거기 전문가들이에요, 완전히. 진짜 유럽 축구에 미친 남자들. 알겠습니다. 자, 끝났나요? 네. 아쉽네요. 그리고 김정주 선수 같은 경우에 네. 네, 좀 가능성이 많이 낮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4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좀 더 이제 그 상태가 좋아지면 뛸 수도 있는데 뛰어도 한 5분, 네, 10분, 뭐 이 정도. 그렇죠. 네, 보시죠. 네. 자, 볼만찬이 내일 또 하니까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린다고. 네, 축구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준호님께서 대표팀 걱정되는 호주 레바논 카타르 상대로 3위 안에 들어왔는데 기아 선수 없이 참 셀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현실적으로 좀 일단 평가전이 지금 준비 중이니까요, 협회에서. 네, 네. 일본 평가전은 거의 확정된 것 같고 예정이긴 한데 협회 일본에서 최근에 발표했는데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일본 말고 또 다른 팀 또 불러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6강 여러분들 이번 주에 즐기시고 재밌게 즐기시고 저희가 그 입농구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이게 또 안 맞아가지고 한 4강 때나 좀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입농구? 어떻게 됐죠? 입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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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즐기시고 또 뭐 저희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기사도 많이 쓸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